자, 조합위원 쪽에서 수확감소로 해갖고 포도, 복숭아, 자두, 밤, 참다래, 대추, 매실, 오미자, 유자. 이쪽에서도 15점짜리 문제가 하나 출제가 되죠. 기출됐던 유형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자두 쪽에 수확량 조사가 있는데 착과수 조사 방법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뭐 나온다면은 그게 자두가 됐든 포도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과중 조사하는 방법을 쓰시오 하는 내용이다. 착과 피해 조사 방식을 쓰시오. 낙과 피해 조사 방식을 쓰시오. 이런 수확량 조사를 해야지만이 착과수 중에서 수확량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그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조사하는 방법을 서술하시오 하는 문제가 15점짜리 문제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유형은 하나만 해놓으면 나머지 똑같으니까 어렵진 않아요. 일단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합니다. 피해 접수가 났으니까 사고 접수가 났잖아요. 사고 접수 직후에 바로 출동을 해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재해가 손해가 났는데 그 손해의 원인이 된 재해가 보상하는 재해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되겠죠. 보상하지 않는 재해라고 한다면은 아예 조사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상청 자료를 활용한다든가 피해 농지 사진 첨부를 하고 그다음 피해 사실 조사 확인을 했는데 추가적 확인이 좀 필요해. 그래서 수확량 조사를 해야 되겠다. 일단은 보상하는 손해임이 보상하는 재임이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는 수확량 조사를 해야 되겠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수확량 조사하는 방법 중에서 착과수 조사 방법이 있습니다. 요걸 다 쓰라는 문제가 나왔죠. 자, 착과수 조사는 모든 농지에 대해서 실시한다.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착과수 조사는 적과수도 마찬가지죠. 조사 시기는 수확기 직전, 수확량 조사니까 수확기 직전이죠. 이때 이제 실제 결과 주수하고 미보상 주수, 고사나무 주수, 이때 이제 조사 대상 주수를 선정을 해야 되니까 순서는 같죠. 자, 조사 대상 주수를 선정을 했습니다. 조사 대상 주수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돼요? 미고 기수를 갖다 파악을 해야 되겠죠. 미보상 주수, 고사나무 주수를 파악을 하고 여기 이제 미보상, 수학 불능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걸 다 파악을 해서 빼면은 조사 대상 수수가 나오겠죠. 거기에 조사 대상 수수가 산정이 됐고, 그러면 표본 대상 수수 산정을 하고, 표본 대상 수수가 산정이 되면은 표본주를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낙과 피해를 조사하면 됩니다. 이제 이 내용을 쓰는 시험 문제였어요. 과중 조사죠. 품종별 수확 시기에 각각 실시를 하는데. 수확기가 언제냐 따라서 지역별, 품종별, 수량별 좀 다르잖아요. 좀 파악이 어려우면은 농민들 입장에서는 수확 적기에 파악해 주기를 바랄 거 아니에요. 수확기 전에 파악을 하면은 수확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면은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서 이 지역의 수확기는 언제냐 파악을 하면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중조사를 할 때 순서가 나와 있죠. 과중조사의 판단 시기를 먼저 쓰고 보상하는 재해 여부인지 심사를 해야 되겠죠. 재해 피해가 맞는지. 보상하는 재해가 아니라면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할 필요가 없으니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농지별 착과수를 조사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5점짜리 시험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농지에서 품종별로 착과가 평균적인 3개 이상의 표본주. 자, 3개의 표본주입니다. 표본주 조사를 할 때 표본주는 3개 이상이에요. 최소 주수는 3개가 되겠죠. 표본주 3개. 그 다음에 과중조사에서 품종별 20개 이상으로 돼 있어요. 품종별. 그러니까 그 과수원의 품종이 2개다. 그럼 40개가 되고 3개다. 그럼 60개가 되는 거예요. 품종별 20개 이상을 하는데 여기에 엔드가 있어요. 엔드가. 요거 이제 시험 문제거리죠. 엔드가 뭐냐? 품종별로 20개 이상도 해야 되지만 농지당도 나옵니다. 농지당. 과수원 하나당이죠. 1단위당. 과수원 1단위당 몇 개를 내야 돼요? 포도는 30개. 포도 30개. 나머지 복숭아, 자두는 자두는 몇 개라 겠어요? 60개로 돼 있죠. 요거 가지고 시험 문제가 기출이 돼 있죠. 표를 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포도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포도의 품종이 그 과수원이 한 개밖에 없어요. 1종밖에 없어요. 1종.
종류 품종이 여러 개가 있지 않다는 얘기죠. 포도 품종이 일종이면은 표본주 선정을 해서 표본주 3개의 나무에서 총 20개를 뽑아내니까 품종당 20개를 뽑으라겠죠. 근데 농지당 포도는 30개 이상을 뽑으라겠어요. 품종별 20개만 해서 품종 하나니까 20개를 뽑으려고 했더니만은 농지당 30개야 또. 20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럼 30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복숭아가 있었는데 복숭아 품종이 3종이 있대요. 3종. 그 과수원에 3개의 품종이 지금 식재가 돼 있습니다. 3개니까 품종당 20개니까 총 60개를 선정해야 되죠. 그 농지당 복숭아는 60개 이상 하라겠어. 품종당 3종을 했고 60개를 선정했는데 농지당 60개도 충족을 합니다. 조건 충족을. 그럼 60개 하면 돼요. 이런 시험 문제가 있었죠. 그런 시험 문제를 제가 연습 문제도 만들어 놨고 기출 문제도 있어요. 기출 문제도 있는데 문제 11번이 아니고 그건 따로 안 해요. 기출 문제를 봐야 될까요? 그럼 그런 식으로 여하튼 표를 이렇게 주고 과수원별 여기는 포도, 여기는 복숭아, 여기는 자두 이런 식으로 표를 주고 품종이 1개다, 2개다, 3개다 이렇게 주죠. 이때 여기에 선정을 해야 되는 표본 주수의 표본 과실수가 몇 개냐 1, 2, 3, 4 이렇게 해서 쓰시오 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이때 조심해야 될 거. 기본적으로 20개를 선정을 합니다. 품종당 20개를 선정을 합니다. 조사 횟수도 품종별로 조사 횟수가 나가요. 품종이 2개면 2번 나가야 되고 3개면 3번 나가요. 3회를 해야 돼. 3회. 그런 것들 좀 조심하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보상 비율을 조사를 하죠. 미보상 비율 조사에서 미보상 비율을 조사를 했는데 품종에 따라서 A 품종은 미보상 비율이 10%, B 품종은 20%. 그럼 어떤 걸 적용해야 되냐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때는 최고값을 적용하면 됩니다. 하나의 품종에 대하여 여러 차례 과중조사가 실시된 경우는 최초 조사값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죠. 근데 만약에 재조사, 검증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럼 그게 더 정확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그걸 적용을 하죠. 자, 시험 문제에 공부하는 방법 등에서 자, 이미 여기는 포도 복숭아 자두 쪽이죠. 포도 복숭아 자두 쪽에 자두를 가지고 시험을 냈는데 수확량 조사, 착과수 조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서술화 시험 문제는 이미 출제됐으니까 이번에 과중조사가 나온다고 치고 공부를 한번 해보자면 말이죠. 그럼 과중조사에 대해서 조사 방법을 쓰시오 하면 뭘 써야 돼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가나다라 바마 여기 나와 있는 게 있죠. 요걸 전부 다 쓰면 돼요. 그러면 이제 기억력을 최대한 동원해야 되겠죠. 일단 판단 시기, 수학기 판단을 해서 그것도 써야 되고 보상하는 제의 여부인지 심사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키워드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농지당 추출하는 표본 과일수, 품종당 20개, 농지당 60개 이런 것들을 써야 되고 포도는 30개잖아요. 농지당. 그 다음에 과중조사를 하게 된다. 과중조사가 어려우면은 자료표에 의해서 대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보상 비율표를 표에 의해서 미보상 비율을 조사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순서에 의해서 다 써주면 돼요. 자, 착과 피해 조사도 있잖아요. 해당 제의 종류하고 과실 상태를 고려해서 조사가 판단하는데 착과 피해 조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한다는 얘기죠. 해당 피해에 대한 확인 가능한 시기에서 한다. 과실이 열려있는 나무에서 피해가 왔기 때문에 판단 시기, 조사 시기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착과 피해 조사는 핵심이 뭐예요? 착과수 조사겠죠. 착과수를 확인한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어차피 쓰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 내용을 써야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조사 방법 순서를 써주면 돼요. 그래서 착과수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사 대상 주수를 먼저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표본주 선정하고 나머지 표본주에서 3개 이상의 표본주에서 해당 추출, 과실 추출을 하면 되겠죠. 과실 추출하는데 품종별 20개 이상, 포도는 농지당 30개,
복숭아 자두는 농지당 60개 이상 선정을 해서 표본 과실을 선정을 해야지만 뭐가 나와요? 착과 피해 구성률이라는 게 나오죠. 착과 피해 구성률. 착과 피해 구성률도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나중에 부록편에 보면 착과 피해 구성률 산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100% 피해과, 80% 피해과, 50% 피해과, 그 다음에 정상과 이렇게 돼 있죠. 100%는 1을 곱하고 80%는 0.8을 곱하고 0.5, 50%는 50%를 곱하고 정상과는 그대로 써주고 100% 피해과가 예를 들어서 20개가 있다, 30개가 있다, 뭐 40개가 있다, 70, 20 정상과는 10개겠죠. 그럼 표본주 전체 몇 개를 조사했다는 얘기예요? 100개를 조사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분모에 들어가는 부분이 요 밑에 부분이에요. 그럼 분모는 100이죠. 과실수니까. 분자는 피해율을 다 곱해서 더해줘야 됩니다. 착과 피해일 때는 그래요. 착과 피해일 때는. 여기 100%짜리가 20개니까 20개 곱하기 100 하면은 그대로 20개죠. 착과 피해 분자에 들어갈 거죠. 분자에 들어갈 것은 20 곱하기 100. 3판은 24, 24개. 4, 5, 20, 20개. 여기에 20개, 24개, 44개, 20개. 그러면 64개가 피해과가 되는 거죠. 요게 구성률이에요. 피해과 구성률 나중에 계산 한번 문제 풀어보면은 명백해지고 확실해지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피해 구성을 하게 되는 부분이 나오죠. 과실 개수를 조사한다. 품목별 피해 구성에 따라서 품목별 피해 구성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100%, 80%, 50%라는 얘기예요. 요거에 따라서 해당 과실 개수가 그게 20개다, 30개다, 40개다, 정상과는 10개다. 이걸 조사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마번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낙과 피해도 비슷하죠. 낙과 피해도 낙과 피해가 발생한 농지에 조사를 하고 그 조사한 농지에 피해는 발생을 했어요. 손해가 났어. 그 원인이 보상하는 손해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표본조사를 낙과 피해는 표본조사예요. 낙과 피해는 표본조사를 하게 되는데 표본주 수가 선정이 돼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수학 안료주수, 미보상 주수, 고사랑 나무 주수를 실제 결과에서 빼서 조사된 수를 선정을 하고 거대 제시는 그렇게 선정하는 게 아니라 전체 2분의 1로 한다고 되어 있죠. 주수표의 2분의 1만 선정을 해서 표본주가 20개로 되어 있는데 그 제해가 거대 제해야. 그럼 표본주 20개가 아니고 10개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낙과 조사할 때 전체 낙과수의 100개 이상을 표본 추출하라고 되어 있죠. 100개가 가로치기 문제 나올 수도 있는데 좀 유치한 문제죠. 자, 낙과 추출이 되면 100개 이상, 100개를 추출했겠죠. 100개를 추출하면은 거기서 품종별로 20개, 농지당 30개 아니면 60개 이렇게 선정을 해서 피해 구속량에 따라서 낙과수를 세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이런 부분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서술을 하셔. 그러면은 일단 피해 사실 접수가 된 상태에서 낙과 피해 발생한 농지에 대해서 조사를 나가겠죠. 보상하는 재해인지 심사를 하겠죠. 그 다음에 조사한 대상 주수를 선정을 하고 표본 대상 주수를 선정을 하고 피해 구성률에 따른 낙과수를 세겠죠. 그런 과정을 쓰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수학년 조사에 밤이 있죠. 밤은 수학 개시 전 수학년 조사하고 수학 개시 후 수학년 조사 두 개로 나뉘어 있죠. 조사하는 방법은 비슷합니다. 자, 보상하는 재해여부를 심사를 하고 조사 대상 주수를 계산을 하고 전체 표본 주수를 산정해서 표본주를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착과조사, 낙과조사, 과중조사, 낙과 피해, 착과 피해 구성조사를 하는 게 뭐냐? 수학 개시 전 수학년 조사예요. 수학 개시 후 밤에 수학년 조사하는 방법 비슷하죠. 보상하는 재해 여부인지는 일단 심사를 하고 보상하는 재해여야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조사 대상 주수를 선정을 할 때 실제 결과 중에서 씨알 데 없는 것들 뺍니다. 미보상, 고사, 기수학 다 빼죠. 빼서
표본조사 대상 수를 산정해서 표본 대상 주수를 선정하게 되면 그 다음에 조사하는 것들이 뭐예요? 착과수, 낙과수. 자, 수학 개시 후에는 착과 및 낙과 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죠. 착과수 조사, 낙과수 조사에 들어갑니다. 표본조사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전주소야 전부를 하는 거고 표본조사할 때는 100개 이상 표본을 추출하는 거죠. 자, 착과량이든 낙과량이든 감수량을 산정을 해야 되잖아요. 감수를 산정하는 게 아니고 감수량을 산정합니다. 그러면 과중조사를 해야 돼요. 각 과실의 무게의 평균 무게를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과중조사를 해야 되는데, 자, 밤에 있어서는 특이한 경우가 있어요. 이걸 주목을 해야 됩니다. 과중조사를 할 때 밤의 경우에 정상과하고 속과가 나옵니다. 속과. 농지에서 3주 이상 표본주에서 품종 20개 이상, 농지당 밤은 60개 이상으로 나왔죠. 복숭아 자두와 똑같죠. 이때 추출해서 뭘로 구분을 하느냐? 과실 구분을 하는데 정상과하고 속과 구분을 해요. 그래서 속과가 무게가 좀 떨어지는 거죠. 작은 것들이죠. 이 작은 것들의 0.8을 곱해서 과중을 인정해 줍니다. 그렇게 나와 있죠. 속과의 경우 해당 무게 80%를 적용한다 했으니까 속과의 경우 해당 무게 100%를 적용해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밤 100개를 가지고 무게를 다 쟀어요. 근데 요건 정상과, 요건 속과. 속과 구분된 것들은 전체 무게의 0.8만 곱합니다. 100% 인정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 나오고 기수학량 조사를 한다. 기수학량 조사하는 방법, 문답, 출하 자료. 낙과피해 조사를 하는데 100개 이상 추출한다고 있죠. 그래서 낙과피해 구성률을 하면 되는데 낙과피해 구성률은 100%, 80%, 50% 똑같아요. 자, 수확량 조사 참달에도 똑같습니다. 자, 수확 개시 전 수확량 조사가 있고 수확 개시 후 수확량 조사가 있어요. 이거 말로 해도 충분해요. 같은 내용이 반복을 하니까. 그래서 보상하는 제외 여부를 심사를 하고 자, 조사 대상 수수를 계산을 해내고 이때 조심해야 될 거 참달의 경우는 제식 간격 조사가 별도로 있어요. 참달의 경우 제식 간격 조사를 한다고 이거 빼뜨리면 안 돼요. 시험 문제 답 쓸 때. 자, 제식 간격 그게 과실, 낙과수, 착과피해 수학 개시 전에 착과피해를 조사를 할 때 제식 간격도 같이 조사한다는 얘기예요. 표본주 선정하고 착과 과실수 조사하고 착과 과실수 조사할 때는 표본주 3개 이상에서 품종별 20개, 농지당 60개. 중량 50g 이하인 과실은 뭘로 한다겠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빈칸치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중량 50g 이상일 때는 0.7을 곱한다고 되어 있죠. 70% 인정한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밤의 경우는 속과의 경우 0.8, 80% 인정한다고 되어 있죠. 요거 이제 시험 문제에 5점짜리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죠. 밤의 경우, 참달의 경우는 중량 50g 이상인 경우, 이하인 경우 조사 수확량 0.7을 적용한다. 그 다음 이제 착과피해 구성률은 똑같고요. 100%, 80%, 50%. 여러분들 그 착과피해 구성률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한번 보는 게 좋겠죠. 처음 공부하시는 사람들은 그건 뭔 말이다냐, 착과피해 구성률이 뭔 말이다냐 하는 고민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부록편, 부록에 보면은 제일 이 과목 뒤쪽에 있죠. 부록이. 거기 보면은 피해율 구성 방법이라는 피해율 계산 방법이 하나 나와요. 피해율 구성 방법이 여러분 교재는 몇 페이지가 있는지 모르는데 부록 쪽에 관련 산식이 있어요. 피해 구성률 조사에서 착과 낙과 피해 구성률 조사가 똑같죠. 분모 분자가 있잖아요. 100% 과실수에 곱하기 1을 하고 그리고 80% 과실수 0.8을 하고 50% 과실 0.5를 해서 그걸 분자로 더해주죠. 나머지는 전체 과실 숫자잖아요. 분모는 그걸로 해요. 이게 피해 구성률이에요. 자, 수학 개시 후도 어렵지 않습니다. 보상하는 제외 여부 심사를 하고 자, 조사 대상 주수를 선정하고자 할 때 실제 결과 주수, 수학 기수학 주수, 미부당 주수, 고사나무 주수. 또 이때 참달에는 조심해야 될 것 제식 간격 조사가 있다는 거. 자, 표본주 선정이 됐네요. 선정이 되면은 표본주 구역에 면적 조사가 들어가는데 면적 조사를 할 때 윗변 아랫변 높이 이렇게 박수화되죠. 윗변 아랫변 높이니까
자, 나무 한 그루가 이 속에 있어요. 자, 참다리 나무가 여기 하나 있다고 쳐요. 이것의 전체 윗변 높이 요 박스 부피로 구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이 속에 참다리 과실수를 조사하는 거죠. 참다리는 좀 주먹만 하죠. 그 다음에 기수학량 조사를 하고 이미 수학한 건 수학량은 수학한 걸로 잡아줘야 되니까. 그 다음 이제 100개 이상에서 표본주 조사에 들어갑니다. 그걸 가지고 100개짜리 아까쯤에 100%, 80%, 50%에서 분모 쪽이 20, 30, 40, 10에서 분모 쪽이 100개 했잖아요. 왜 100개를 했을까? 표본주에서 100개 이상의 표본주에서 표본 과실 개수에서 피해 구성률을 잡으라 했으니까 시험 문제에서 200개, 300개, 500개도 나올 수 있어요. 피해 과실에 100개 이상이었으니까 500개짜리 시험 문제도 있습니다. 기출문제 보면은. 그럼 분모가 500개가 되는 거예요. 500개 가지고 여기 분자를 만들면 돼요. 수학년 조사 매실 대추가 있죠. 개수학 개시전 매실 대추도 동일하게 가는데 여기에 좀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죠.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매실 쪽에서는 이미 기출이 됐는데 매실과 대추에서는 참다리 쪽에서는 제식간격 조사하는 게 있었죠. 근데 매실 대추 쪽에서는 뭘 조사를 한다? 비대추전 지수를 조사합니다. 요게 특이해요. 요거. 그리고 무게 개수를 할 때 100개 이상을 할 수도 있고 무게를 했을 때는 1000g 이상을 합니다. 두 가지예요. 나머지 과실들은 그냥 개수로만 했어요. g수는 따지지 않았어요. 근데 매실 대추 쪽에서는 100개 이상으로 하든 분모를 그냥 g수로 하든 g수로 하려고 하면 1000g 이상을 분모로 잡아야 됩니다. 수학 개시 후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따라오고 있죠. 조사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비대추정 지수를 조사하는 것과 그리고 피해 과실수를 조사를 할 때 전체 낙과 품종을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품종을 구분할 때 1000g 이상을 하든 100개 이상을 하든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됩니다. 쓰라고 하면 그렇게 내용을 쓰면 돼요. 어차피 시험 칠 때 지금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업무방법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100% 쓰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럼 대략적으로 쓰면은 키워드가 들어가 있고 내용을 뭐 그래도 다 알고 있네 라고 채점관이 파악을 하게 되면은 만점을 줄 것이고 좀 약간 부족해. 순서는 맞아. 근데 100개 이상만 쓰고 1000g만 안 썼어. 그러면 감점을 하겠죠. 내가 생각나는 만큼 써야 되는데 연습을 해야지 연습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오미자는 어때요? 오미자는 R이 적죠. 착각 피해 구성을 할 때 다른 건 다 똑같은데 뭐예요? 오미자의 경우는 유인틀이 있어요. 유인틀이 있어가지고 길이 조사를 합니다. 개수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고사 길이, 미보상 길이, 실제 재배 길이에서 죽은 것의 길이와 그리고 미보상하는 길이래요. 오미자를 키울 때는 유인틀을 따라서 가지가 뻗어나가는 거죠. 나무 수를 세는 게 아니고 길이를 센다는 거. 이게 좀 특이하고 유인틀 길이 방향으로 표본 구간을 선정할 때도 유인틀 길이 방향의 1m까지가 표본 구간이 돼요. 숫자 조심합시다. 빈칸치기 나올 줄 몰라요. 표본 구간 1m가 유인틀 길이, 표본 구간 길이고 자 과실수를 할 때 무게 조사를 한다고 했죠. 표본 구간에서 임의 과실 개수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오미자는 R이 적어가지고 그래서 무게 조사를 하게 되는데 3000g 이상을 분모로 놓습니다. 3000g 이상을. 마지막으로 미부상 비율 조사를 하죠. 수학 개시 후 수학량 조사도 그냥 말을 해도 돼요. 조사 대상 길이 조사가 들어갑니다. 오미자만 길이 조사죠. 오미자는 길이 기준의 표본 길이를 선정을 하죠. 1m를. 기수학량 조사, 출하자료 문답을 통해서 구성하고 3000g 이상 조사를 하는데 만약에 3000g 미만이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2500g, 2000g밖에 안 나왔어. 표본 구간에. 표본 구간에서 과실을 다 수학해가지고 무게 재보니까 3500g이라면 3000g만 하면 돼요. 3000g만 따로 빼면 돼. 근데 2000g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조사해야지? 뭐 2000g만 하면 돼요. 2000g만 분모로 놓으면 돼요. 마지막으로 미보상 비율 적용을 하겠죠. 그렇게 돼 있고
유자의 경우도 품목만 다르지만 이게 같이 묶어져 있잖아요. 똑같아요. 보상하는 제 여부 심사하죠. 자, 조사 대상 주수, 유자는 나무로 돼 있으니까 조사 대상 주수를 계산해야 되는데 조사 대상 주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실제 결과조에서 미고 기수를 빼주면 됩니다. 미보상 고사나무 기수항에 있으면 기수항 빼주고 수학불능 있으면 수학불능 빼주고 여기서는 두 가지밖에 안 나왔죠. 미보상과 고사나무 주수를 빼라. 그래서 표본주수 산정을 했다. 표본주에 달려있는 전체 과실수를 조사를 한다. 조사를 할 때 과실을 수확을 해야 될 텐데 몇 개를 수확할까요? 품종당 20개 이상, 농지당 60개 이상. 그 다음에 자 20개, 60개 이렇게 그 품종을 추출을 했잖아요. 그 추출한 걸 가지고 무엇을 해야 돼요? 피해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 피해 구분할 때 100개 이상 추출된 것에서 피해를 100, 80, 50으로 구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사하는 것은 뭐예요? 미보상 비율 조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시오하는 조사 방법을 쓰시오하는 얘기는 다 똑같아요. 재여부 심사하죠. 조사 대상 주수를 선정할 때 실제 결과 주서 뭐 빼준다. 그 다음에 표본 조사표, 표본 주수표에서 표본 주수를 산정을 하고 산정된 주수에서 표본주 3개 이상, 3개 이상에서 표본 과실을 추출을 한다. 과실 추출할 때 20개 아니면 농지당 60개. 추출을 해가지고 무엇을 한다? 피해 구성을 하죠. 정상과 피해과, 피해 인정계수에 따라서 구성을 하고 마지막으로 미보상 비율 조사를 하면 끝난다.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포도, 대추, 참다래. 포도, 대추, 참다래에 있어서는 뭔 조사를 하죠? 비가림 시설이라고 하는 게 특이하게 또 나오죠. 이게 우리가 봤던 유자라든가 이런 건 비가림 시설이 없어요. 근데 포도하고 대추하고 참다래만 추가적 조사가 있습니다. 뭔 조사? 비가림 시설 조사가 있어요. 품목이 우리 아까 지금 최초의 그 품목 몇 가지였어요? 포도, 복숭아, 자두, 밤, 참다래, 대추, 매실, 오미자, 유자 9개가 있었죠. 이 9개 중에서 비가림 시설 조사하는 것은 3개. 포도, 대추, 참다래.